바라고요. 요즘에 이제 방송의 편향을 보면 야당 의원은 삭발을 해도 구시대적인 행태라고 욕을 먹고 들어 누워도 일 안 하려고 들어 누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성 산불에 우리 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새벽에. 그랬더니 그런 재현장에 왜 정치인들이 가냐고 난리를 치면서 보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너무나 기울어진 방송 지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미사일 때문에 여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SNS에 하나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쯤이면 세월호라고 그러면서 뭐 하나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이래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있더군요. 단독 입수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서류를 KBS에서 입수해서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북한 세력, 친북 세력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특종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너무나 기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특종을 한 건지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건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지정토론 순서입니다. 제2세션 세 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정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황태순 전문가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저 법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태순 시사평론가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법을 좀 아는 척 하긴 합니다. 법대는 아닙니다. 참고로 학부는 영문과를 나왔고요. 대학원은 흥정대학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민경훈 의원님 또 그리고 특히 성창영 위원장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두 분 말씀드리면서 히틀러를 생각하게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미에 다 히틀러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느 히틀러가 최신상을 불렀답니다. 이번에 새로 발매한 내 얼굴이 인쇄된 우표가 잘 나가나? 예, 잘 나갑니다. 근데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아? 아니, 붙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와봐. 그래서 이제 침 발라서 붙이잖아요. 딱 잘 붙는데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아니라 앞면에다 침을 뱉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방송인 출신의 방송 KBS의 명앵커였던 우리 민경훈 의원님이나 또 성창현 위원장님 잡아라. 이렇게 좀 언론의 환경이 기울어져 갖고 그야말로 보면 황교안이 가면은 왜 아침부터 말이야 재수없게 나오느냐고 욕하면서 조금 있으면 우리 위대하신 대통령께서는 나오셨다. 근데 국민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KBS 시청률이 반에 반쪽이 났고 한때는 MBC 저녁 9시에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요즘 보면 종편보다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5월 2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우리 사회 12분의 사회 원로분 이용구 전 총리를 비롯한 12분을 모셨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사회 원로로 칭할 만한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들 불러놓고 보면 어쨌든 누가 이렇게 묻죠. 자, 이쯤 되면 우리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적폐 수사를 이쯤에서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안 됩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끝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모골이 송연하다 하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다음 대목이 더 기가 막혔어요. 협치, 즉 적폐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대통령 업무지시 5호가 될 겁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수사하라 얼굴이 10%에서 지시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갖고 이작사령관 박찬주 육군대장 수사하라고 얼굴에서 10%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무사죠. 기무사의 개업 문건 수사하라고 또 보면 10%에서 올 초에 본 3월달이죠. 6박 7일 동남아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에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앞서 우리 성창규 위원장님 언론장을 말씀하셨는데 저 동의합니다. KBS, MBC,
그 뭐 사장 교체할 때 어떻게 교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갔다가 그저 앞에 그 교수님들 집에 가서 그냥 꽹가리 치고 뭐 어쩌고 윽박질러 갖고 뭐 도시락 사 먹는데 뭐 몇만 원 들었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결국 사장을 바꿔쳤죠. 뭐 지상파 종편 YTN 연합뉴스 TV 할 거 없이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재 집권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그 어느 시절도 누릴 수 없었던 언론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죠.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표현해갖고 아주 또 곤욕을 치렀던 블룸버그 통신의 그 여자 기자에 대해서 그야말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것을 인용한 즉 김정은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나 뜨거운 얘기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야당을 겁박하고 또 그것을 갖다 보도했던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를 갖다가 낱낱이 실명을 까면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 자유가 창달되어 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 황태수는 왜 2년 동안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에 못 나가는 걸까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인데. 자, 앞서 뭐 네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네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 산하에서 왕창 장하고 있고 교육 부분, 전교조가 잡고 있는 교육 분야는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 이것이 뭐냐, 자 전교조 좀 법에 넣어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한테 지금 그것을 갖다가 합창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 민변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뒤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건데 드디어 민주노총은 뭐 최근에 있었던 대한항공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어떤 경제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참 최근 작년에 이제 종편에서 쫓겨나고 보도 전문 채널에서 쫓겨나고 방송 안 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플랑크 티케터라는 네덜란드의 학자가 쓴 3부작입니다. 해방의 비극, 대기근, 문화혁명인데 일부가 해방의 비극입니다. 굉장히 학술적인 책이긴 합니다만 다 나와 있어요. 꼭은 읽어보십시오. 거기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이 1958년 대약전 운동을 천명할 때 그 8년 동안 어떻게 중국을 갖다가 그야말로 하나의 서커스장으로 만드는지 그 과정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한다는 리영희 선생, 전환시대의 논리니 뭐 8억인가에 대한 이런 걸 썼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마오가 1949년 10월 1일부터 우리가 아는 바와 달리 마오가 처음부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기업인들을 수청하지 않습니다. 8년 동안 야금 언론장 뭐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8년을 압축한 과정이 지난 2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맞추지 못한 퍼즐이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검사 2,300명은 사법고시를 붙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에서 권력이 휘두르면 정치검사 몇몇 빼고는 그래도 기계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계기죠. 하는 얘기로.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도에 나온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을 갖다 슬쩍 나머지 군소 야당들에게 선거법하고 엮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겁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검찰 이빨 빼고 오늘 표현 나왔다군요. 28,000명의 수사경찰이 곧 검찰이 되는 수사경찰이 그런 사회 만들면은 경찰은 장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 완벽한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들었던 과정하고 또 흡사합니다. 자,
자, 여기서 이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의원님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33년 만에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되었습니다. 7년 만에 장도리와 빠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무리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해놓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말에 노무현 정부에서 얼마나 대모습을 막았습니까?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면서 대모습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또 하나는 초조감입니다. 2020년 여기 보면 2020년 이번 총선 21대 총선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 이번 4.3 차원 재보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더라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뭔가 급한 거예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자,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신학이 이제 상대방에다 구악을 몰아치면서 오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뭐 시간 다 됐으니 짧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이 막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열리게 됩니다. 그 모습은 앞서 경제 파트에서, 경제 세션에서 다른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와 표퓰리즘이 섞인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건 간단하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등등 10%의 그들과 나머지 사실상 노예로 전락한 90%의 국민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며 이런 것을 갖다 가장 잘 묘사한 소설이 뭡니까? 영화가 나왔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자, 여기서 제안입니다. 지금 거의 유일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전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꼭 해주셔야 된다. 우선 우파 연합을 꼭 진행해 주십시오. 분열되면 죽습니다. 두 번째, 선전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아까 구체적인 이야기들 다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 살기로 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2005년에 사학법,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파동 때 당시 박근혜 대표 53일 동안 엄동설안에서 53일간 장외 투쟁해서 결국 집권 여당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법을 재개정하면서 무효화시켰죠. 그 정도 강단으로 나가주셔야겠다. 여기서 어설프게 지금 보면 앞서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관변 언론, 어용 언론 되어 있는 쪽에서 자, 자유한국당 뭐 하느냐? 너희 민생도 노래 없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열흘, 100일을 갖다 굶는 한이 있고 100일을 갖다 내팽개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어설프게 그들의 그런 어떤 선전선동에 휘말려서 그냥 슬그머니 어떤 것도 없이 다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강단을 가져주십사.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광화문에서 저 천막당서 천막 치겠다 했더니 박원순 시장 못 친다. 그거 왜 그냥 나오십니까? 청와대 앞에서 쳐버리세요. 좀 더 흔한 얘기로 깡다구 있게 좀 세게 붙어주십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호 박사님, 우리 장영수 교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돌아오시게 된다면 이런 거에 좀 까맣게 입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여기 뭐 연동형 비례대표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국민들 다 눈이 거기가 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뭘 제안했습니까? 비례대표 없애자 그랬어요.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수를 줄이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뭡니까? 330, 36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자, 그러니까 보다 흔한 얘기로 좀 더 깐다고 있게 그야말로 가열차게 투쟁에 임해 주십사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영문학과 나오신 교수님 시사평론가의 그 방송에 대한 열정을